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우리 교재 346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트랩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트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참 사실은 가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세면대 밑에 보면, 세면기 밑에 보면 이렇게 해서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뭐 이런 모양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고였으면 이 부분에 지금 뭐가 고이냐면 물이 고여요. 자, 그런데 이 물의 이름을 봉수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합니다. 자, 봉수라는 얘기는 파이프를 우리가 흔히 봉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봉 안에 물이 있다고 해서 봉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이 봉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를 봉수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봉수는 최소는 50mm 이상, 최대는 100mm 이하의 깊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트랩은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트랩의 사용 목적은 봉수를 고이게 해서 봉수를 고이게 해요. 이러므로 인해서 자, 여기가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연결되면 저 맨홀 정화조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취나 해충이 실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 지금 트랩의 큰 사용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트랩은 왜 쓰냐 물어보면 요거야, 결론은. 자, 그래서 여러분 트랩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사이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뭐 S트랩, P트랩, 우리 교재에 S트랩, P트랩 나와 있죠. 그러면 이 트랩은 여러분 P트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U트랩이 나와요. 자, U트랩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가옥 트랩, 메인 트랩 또는 메인 트랩이라는 표현을 써요. 같은 얘기인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 U트랩 우리 사진 잠깐 볼까요? 우리 교재 페이지 347페이지 보시면 U트랩에서 나오는데, 자, 얘는 이렇게 오다가 도중에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결론은 얘는 여기에 봉수가 고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U트랩은 지금 어디에 쓰는지 그걸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결론 U트랩은 여러분 어디에밖에 못 써요? 수평관에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죠. 이 수평관을 다른 말로 횡관 또는 크면 횡주관, 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데는 쓸 수 있나 보실래요? 이렇게 수직관 도중에는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죠.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U트랩은 절대 수직관 도중에는 사용을 안 된다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자, 쓸 수는 있어도 여러분 그 기능이 하나도 없는 거죠. 물이 고여야 안 고여요? 못 고이니까.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B사이펀, 상관없어요. 사이펀이든 B사이펀이든. 자, 우리가 두 번째 보면 이제 347페이지 보면 드럼 트랩이 나와요. 자, 이때 여러분 이 드럼 트랩은 주로 어디에 쓰냐면 왜 싱크대 하부 있죠? 싱크대 하부에 많이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벨트랩. 벨트랩은 욕실의 바닥 같은데 그게 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벨트랩이 되는 거죠.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저집기 형태가 있는데, 이 저집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저집기를 다른 말로 혹시 시방서에서는 여러분 포집기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영어로 인터셉터라는 표현도 쓰지만 흔히 우리가 트랩이라는 표현도 같이 쓰니까 전부 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저집기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여러분 기역본에 그리스 트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미음본에 가솔린 트랩이 나옵니다. 이거 구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는요, 그리스는 음식물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그 음식물 안에 있는 기름을 분리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그리스 트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 트랩, 즉 왜 너 기름을 분리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 음식 중에 삼겹살이라든지 아니면 고기를 구워 먹고 나면 그 기름이 분명히 프라이팬 같은 데 있어요. 이걸 그냥 우리가 청소를 해서 그냥 싱크대에서 배수를 그냥 버려버리면 나중에 저 끝에 같은 데서요, 이 기름 성분이 서로 엉겨서 굳어갖고, 그러니까 배관이 막혀버리는 원인이 돼요. 그 막히니까 그것을 빼내자는 얘기죠.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 트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 트랩을 사용하는 그 위치, 용도를 보면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 자, 어떤 주방의 바닥, 식당 주방의 바닥 같은데, 아이들 학교 급식소 있죠? 급식소 바닥 같은데 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그리스 트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트랩은 무조건 여러분 뭐예요? 음식물의 찌꺼기와 음식물의 기름을 분리하는 용도로 써요. 그러면 가솔린 트랩은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 자동차 관련 시설물에 써요. 자동차는 여러 가지 기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연료로 쓰는 뭐 휘발유 또는 뭐 디젤, 경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안에 보면 여러분 엔진 오일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오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 오일들이 물과 같이 배출이 될 때는 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관련된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용도로 쓰는 게 바로 이 가솔린 트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장소가 세차장, 자동차 정비소 이런 데 쓰는 게 여러분 가솔린 트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니은번에 보면 샌드 트랩 있죠. 자, 샌드 트랩은 기본적으로 물에 있는 모래와 진흙을 분리하는 용도로 쓰는 거고, 헤어 트랩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죠. 그러면 자, 내용이 나오겠죠. 미용실 또는 이발소 이런 데서 많이 씁니다. 자, 리을번에 보면 플라스터 트랩이 나와요. 리을번에 플라스터 트랩이 나와요. 이 플라스터 트랩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여러분 석고 트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석고 트랩. 자, 그런데 이 석고 트랩은, 즉 석고는 걸러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석고는 여러분 수경성제래요. 수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서 굳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석고를 그냥 흘러보내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물 안에서도 굳기 때문에 지들끼리 나중에 엉겨 붙어가지고 배관을 막혀버리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석고 같은 건 빼내줘야 되는 거죠. 걸러줘야 돼요. 그러면 대표적인 이 석고를 빼내는 플라스터를 설치하는 곳은 여러분 치과 또는 여러분 성형외과 기부스 할 때 이런 데서는 반드시 요걸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이 트랩을 한번 배우게 온 게 여러분 어디서 한번 배웠냐면 증기용 트랩 있죠. 그래서 이 증기용 트랩과 여러분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348페이지 보면 여러분 트랩의 봉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트랩의 봉수는 제가 설명 들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이 나와요. 자,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자기 사이펀 작용. 두 번째 유인 또는 유도 사이펀 작용이 있어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분출, 다른 말로 토출이라는 표현도 써요. 작용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모세관 현상. 다섯 번째 증발 현상. 여섯 번째
운동회원 관성작용.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럼 봉쇄 파괴 원인이 있으면 방지 대책이 있는 거죠. 자, 대책 좀 볼까요? 대책입니다. 자, 자기 사이펀 작용은 대책이 뭐냐면 통기관을 설치해 주면 돼요. 자, 유인 유도 사이펀 작용도 여러분 통기관 설치해 주면 돼요. 자, 분출 도출도 통기관 설치해 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모세관 현상.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같은데 여러분 실이나 머리카락이 걸려서 여기 있는 봉수가 이걸 타고 넘어가는 거죠. 이런 현상을 여러분 모세관 현상. 그래서 모세관 현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청소를 해주면 돼요. 자, 증발작용은 여기에다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줘요. 자, 그러면 기름을 떨어뜨리면 기름은 물보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을 형성해줘서 물의 증발 어느 정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자, 기름 막을 형성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관성작용. 자, 한번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거나 아니면 옆으로 튀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성작용은 처음부터 자, 유속을 좀 느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속을 느리게 해주기 위해서 격자세를 설치를 해줘요. 이게 여러분 봉수 트랩에서 자, 봉수 파괴 원인과 대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6번째 청소구가 나와요. 자, 그래서 349페이지 보시면 자, 청소구가 나오는데 여러분 청소구는 좀 잠깐 좀 저쪽으로 좀 옮기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대부분의 모든 배관들은 여러분 지금 물을 이송시키거나 아니면 뭐 유체를 이송시키는 역할을 많이 써요. 특히 그런데 이 배수에서는 일반 물과 다른 게 뭐냐면 찌꺼기 건더기가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배관이 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청소구를 설치를 안 해주면 뭐가 문제냐면 배관을 도중에 잘라야 돼요. 여러분 자른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 자체가 또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실래요?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막힘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것을 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나중에 뚜껑을 열고 뭔가를 집어넣어서 이걸 밀거나 아니면 빼내면 되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거,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여러분 뭐예요? 청소구가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청소구에 관련된 얘기인데 청소를 필요로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 자, 설치 장소죠. 첫 번째 보면 여러분 배수 횡지관면 배수 횡주관. 결론은 모든 배수 횡주관에 설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횡주관에 어디냐면 기점이란 표현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잘 보세요. 모든 수평관, 횡관 같은 얘기죠. 모든 수평관은 한번 시작하잖아요. 자, 시작하면 여기서 시작하면 무조건 밑으로 내려와야 돼. 이게 그래서 모든 배수관은 선 하향구배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관이 물이 흐를 수는 없다고, 즉 선 상향구배는 없다고요. 어디에서요? 배수에서만. 배수에서는 무조건 요거야 된다고요. 이건 배수에서는 없다고. 일반 급수관이나 급탄관은 선 상향구배 있어요. 그렇지만 배수관은 없습니다. 왜요? 찌꺼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찌꺼기 이게 배출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청소구를 어디에 둬요? 요 위에다 둬야 돼요. 기점이 여러분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평관은 시작하면 위로 못 올라갑니다. 내려가야 되는 거죠. 이 표현이에요. 아셨죠? 두 번째, 배수 입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분. 여러분 배수 입상관이에요. 입상관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수직관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수직관이 이렇게 있어. 그럼 대부분 막히면 어느 쪽이 막혀요? 밑에 쪽.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위에서 제가 넣어서 찔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수, 입상관은 두 군데 하죠. 우리 교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최상부 및 최하부. 두 군데서 다 해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 높지 않을 때는 괜찮겠지만 이게 높아버렸어요. 높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위에서 눌러줄 수가 없는 거죠. 찔러 넣어서 빼낼 수가 없어요. 왜? 예를 들어서 63빌딩입니다. 63빌딩 높이가 몇 메타요? 200m가 넘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밑에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상부 및 최하부 해줘요. 세 번째. 자,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한 개수. 자, 이렇게 45도를 넘는 각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유속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유속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찌꺼기가 걸릴 위험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설치를 해줍니다. 네 번째, 배수 횡주관과 대지 배수관의 접속계수에 가까운 곳. 배수 횡 주관과 자, 대지 배수관의 접속해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물에서 배수관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 땅속에 묻히는데 이 땅속에 있는 관과 또 연결하는 부위가 생기겠죠. 이렇게 연결하는 부위에 청소구를 설치하라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지금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처음에 우리 배수에서 처음 배수할 때 옥내배수와 옥외배수, 기본적으로 옥내배수는 여기에 외벽의 외측에서부터 1m까지를 옥내배수고 그 다음에 옥외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접속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접속점에 요거 청소구를 설치해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왜? 막힐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자, 5번 수평원의 광경이 75mm 하는 벽안의 길이 15m마다 6번 수평원의 광경이 100mm를 자 이상에서는 벽안의 길이 30m마다 봐요. 이 수평관이 있는데 그 75mm 이하는 너 15m마다 청소구를 두고 자 100mm 이상에서는 이거 30m마다 두라는 얘기죠. 자, 또 하나 7번에 모든 트랩은 막힐 우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뭔가를 설치해 주라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지금 청소구였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350페이지예요. 자, 뭐가 나오냐면 제2절 통기설비입니다. 여러분 통기란 표현이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통기란 얘기는 공기가 통한다라는 얘기예요. 공기가 통해. 자, 무슨 얘기인지 정리 좀 합시다. 자, 이것을 여러분 생각을 할 때는 먼저 통기 설비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사이펀에 관련된 얘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사이펀 작용. 문제는 우리 사이펀 작용 했을 때 대체적으로 통기관을 설치한다는 얘기 나오죠. 그러면 사이펀 작용이 뭔지는 좀 아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거예요. 자, 여기에 큰 드럼통에 기름이 있어요. 이 기름을 여기에다가 자 옮길 거야. 자, 옮길 때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생길 거. 그래서 여기를 집어넣고 얘를 왔다 갔다 주물딱거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넘어가죠. 얘 이름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 정식 이 이름도 모르고 썼었어요. 얘 이름이 사이펀 펌프예요. 여러분 사이펀은 이렇게 나보다 높은 데서 거슬러 올라와서
넘어가는 게 여러분 사이펀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이펀 펌프예요. 따라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간다니까 몇 번만 하면 넘어가지 않아서. 이 사이펀 작용은 이 관 내에 뭐가 생기냐면 진공 상태가 이루어져요. 진공 상태. 이 진공 상태 때문에 사이펀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사이펀을 해제를 하려면 진공 상태를 해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펌프가 다 여기에 다 차면 어떻게 해요? 빼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어떻게 해요? 여기를 틀어주면 뭐가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자, 공기가 들어가면 이 진공 상태가 해제가 돼서 밑으로 쭉 내려가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기가 뭐예요? 공기가 통하는 관에서 이걸 여러분 지금 통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기를 넣어주는 관, 통기관이 되는 거죠. 말뜻이 그래요. 결론 여러분 통기를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기관을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 이유가 있죠.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다시 봐요. 자, 제가 세면기에서 물을 버려요. 근데 원칙적으로 여기가 봉수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무조건 봉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물을 한꺼번에 버리잖아요. 얘가 이렇게 왔다 해서 쭉 내려가면서 얘가 뱀꼬리 따라가듯이 같이 쏙 따라가 버려요. 이런 걸 여러분 자기 사이펀 작용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 사이가 여러분 진공 상태가 이루어지니 같이 쏙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따라가길 때 여기에다가 제가 공기를 통하는 관을 설치를 해주면 얘가 따라갈 때 공기가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물은 그대로 고여있게 만들어져요. 얘 이름이 뭐예요? 통기관이에요. 결론 통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자, 트랩에 봉수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써요. 봉수보호입니다. 아셨죠?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봉수보호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개념을 알고 있냐 모르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통기는 기본 개념이 공기를 통하게 해서 그 안에 있는 봉수를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이펀 작용을 해제하는 목적으로 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외에도 목적이 두 번째 보면 뭐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실내로 뭐 악취가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런 목적이 있어요. 자, 진짜 목적은 뭐예요? 봉수보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통기관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이제 350페이지 여러분 두 번째 통기관의 종류입니다. 자, 통기관의 종류 보면 첫 번째 각계 통기관이 나와요. 이 각계 통기관을 개별 통기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얘는 기본 개념이 위생기구 하나에 통기관이 한 개에 연결된 방식을 각계 통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이 각계 통기관은 이 광경이 있어요. 광경이 최소 32mm 이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접속 배수관에 우리 교재 잠깐 볼까요? 자, 이런 얘기 나와요. 두 번째, 각계 통기관은 접속되는 배수관 광경에 자 2분의 1 이상으로 하라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잠깐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재 보면 여러분 각계 통기관에서 그림이 나와요. 잠깐 보실래요? 자, 그러면 자, 이게 뭔지 모르지만 변기인지 아니면 세면기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연결이 됐을 때 원래는 이렇게 그림이 안 되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는 잘 보실래요? 지금 어디서 연결이 되냐면 요 통기관 쪽에 우리 교재 잠깐 봐도 여러분 좀 그림이 좀 작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 자, 연결이 되면서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통기관이 있어요. 통기관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통기관에 이렇게 연결이 돼가요.
이렇게 위생기구 하나에 통기관이 하나에 연결된 방식을 여러분 각계통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광경은 요 통기관이 지금 각계통기관입니다. 이 통기관 간격은 32mm로 하거나 아니면 접속되는 배수관이라는 얘기는 요 관이 지금 접속되는 배수관이 되는 거죠. 이 배수관 간격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라는 조건이 나와요. 자, 두 번째. 회로통기관. 이걸 다른 말 환상통기관 또는요 우리가 흔히 잠깐만요 루프통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사실은 우리 교재에 루프통기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회로 또는 환상통기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위생기구 2개에서부터 8개까지 하나로 연결해서 사용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는 길이가 너무 길면 안 돼서 그 길이에 제한을 둡니다. 그 길이는 7.5m 이내로 하라고 나와요. 사실 어떤 통기능력이 가장 좋은 방식은 지금 각계통기관입니다. 그래서 통기능력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쩌다 한두 개 있는 방식에서 많이 쓰지만 얘는요 이렇게 대규모일 때 많이 써요. 자, 문제는 얘도 광경이 존재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광경이 있어요. 광경은 기본적으로 40mm 이상 쓰라고 나오는데 자, 또 하나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루프통기관 여러분 광경 네 번째 광경 나와 있죠. 배수 수평지관과 통기관 중에서 자, 두 광경에서 작은 쪽 광경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라고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좀 제가 지우고 좀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 이렇게 배수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는 지금 누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는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가요. 이게 여러분 지금 각계통기관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잘 보세요.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가. 미안해요. 얘는 이렇게 연결해야 돼. 요 관에다 연결해야 돼요. 요 수평관 있죠. 좀 정확히 그린다면 요 관에다 연결해줘요. 그래서 요 연결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 문제는 얘는 기본적으로 몇 개까지 하냐면 요 2개서부터 여러분 2개죠.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여기까지 연결해줘요. 여기까지. 이 길이를 여기서부터 요 길이를 제한을 둬요. 몇 메타라고요? 7.5m 이내로 하라고. 너무나 크면 안 된대.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가 해주냐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있죠. 여기서부터는 별도로 가요. 이렇게 가.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나 조금 이따 배울 도피통기관이 돼요. 이게 도피통기관. 자, 도피통기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루프통기관이 공기가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도피통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경 하나 얘기 다시 좀 하자고요. 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보실래요? 이건 외울 필요도 없는 게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잘 보세요. 이 루프통기관은 요 배수 수평주관과 아니면 배수 수평관에도 상관없습니다. 지관에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통기관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 둘 중에 작은 쪽 광경의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경 또 하나의 얘기를 한다면 자, 수평 지관과 통기 수직관 광경 중 작은 쪽 광경에 최소 2분의 1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도피통기관.
자, 여기서 제가 도피통기관 관련된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도피통기관은 이 도피통기관은 요 8개 이상부터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나머지 2개를 감당하는 게 바로 도피통기관이에요. 자, 이 도피통기관의 광경은 어떤 데는 교재를 보면 32mm, 어떤 데는 40mm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자, 우리 교재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광경 최소 40mm 이상. 두 번째, 접속되는 배수 수평지관. 결론 얘는 지금 어디에 연결되냐면 요 관에 연결돼 있어요. 요 관. 이 관이 여러분 배수 수평지관이 되거나 아니면 배수 수평관 하거나 같은 겁니다. 요 관과 연결해서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접속되는 배수 수평지관 광경 예, 2분의 1 이상으로 하는 얘기죠. 자,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습식통기관이에요. 습식 수륜통기관입니다. 여기서 습이란 얘기는 여러분 지금 배수란 뜻이에요. 배수. 결론 배수와 통기를 같이 하는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통기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통기관이 여기에 연결돼서 통기관이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때 지금 제가 칠하는 이 빨간색 부분은 이 위생기구가 물을 버릴 때 배수 역할도 하지만 물을 안 버리면 이 관이 항상 비어 있으니까 통기관의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 습식 또는 수변통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최상류에 있는 위생기구와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에 보면 회로통기관에 연결되어 통기와 배수 역할을 함께하는 통기관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할 때는 최상류에 있는 위생기구 바로 위에다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자, 습식 또는 수변통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만 좀 봐주시고 5번에 보면 신정통기가 나와요. 여러분 신정이라는 얘기가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배수관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배수관 연결 있을 때 이 배수관을 연결해서 이렇게 옥상까지 올려줘요. 그래서 옥상에 가면 여러분 꼭 우산 손잡이처럼 이렇게 올라온 꺾어진 배관이 있을 거예요. 그 관이 여러분 신정통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신정통기관에서 사진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정통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대기 중에 자유개방시켰다는 표현이 항상 쓰고 있는 거죠. 다음에 6번째 결합통기관. 이 결합통기관은 자, 여기에 있어. 그럴 때 여러분 배수 수직관이 있고 통기 수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을 2개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냥 실선으로 갈게요. 이렇게 연결해 준 이 관을 여러분 지금 결합통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결합통기관, 그래서 여러분 무슨 관하고 무슨 관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서로 연결해 주는 통기관이 결합이죠. 그래서 이 결합통기관은 자, 기본적으로 5개층마다 하게끔 돼 있어요. 5개층마다. 그래서 얘 광경은 기본적으로 50mm 이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또 하나 조건이 있죠. 우리 교재 볼까요? 여러분 광경 1번에 최소 50mm 이상. 또 하나 통기 수직관과 배수 수직관 관에서 작은 쪽 광경 이상이면 되는 거죠. 둘 중에 여러분 작은 쪽 광경 이상이면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7번에 보면 이제 특수 통기 방식이 나와요. 여러분, 특수 통기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벤트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섹스티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벤트 방식은 얘는요, 공기 유입 배관 내부에다가 공기 유입 장치를 만들어요. 공기가 유입이 된다는 얘기는 진공 상태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자, 섹스티아는 물이 흘러갈 때 배관 내부에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회전하면서 내려가요. 이걸 우리가 와류를 형성한다 또는 선회류를 만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니들은 왜 이걸 하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거 없어요. 결론적으로 요 두 가지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은 얘들은 별도의 통기관을 설치하지 않아요. 별도의 통기관이 없이 한 개의 배관으로 자, 배수와 통기를 겸용하는 거죠. 같이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요 특수 통기관, 즉 소벤트 방식과 섹스티아 방식을 쓰는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